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싱어로입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겉으로는 이렇게 61선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오일선을 먹고 강하게 좀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실상 이젠 그 종목들의 상승률 이제 상위순을 보시면 굉장히 왜냐면 개인들이 손을 안 댈 만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웬만해서는 손을 댈 만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어, 그다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뭐 사면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점 대비 거의 8배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상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고, 말 그대로 투기거든요. 약간 이 종목을 조정하는 기관 외인들이 약간 투기성, 개인들한테 떨궈내려고 여기까지는 천천히 잘 올리다가 이젠 떨구려고 할 때 이젠 고점에서 이렇게 상한가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개인들이 요즘은 똑똑해가지고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로 손대고 싶지가 않거든요, 심리상으로는. 그리고 또 바이젠셀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잡주죠. 뭐 베셀 뭐 이런 종목들 잡주고, 천일고속이나 세계상사 같은 경우 품절주죠. 시총이 굉장히 저시총이란 말이에요. 막 200억 3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들 아니면 진짜 넘사벽으로 고점까지 찍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손대기가 싫어. 시세가 이미 이렇게 크게 오른 다음에 밀려서 뭐 반등이, 뭐 단기적인 반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따라붙기에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아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 자동으로 매도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납폭돼서 매수를 했는데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뭐 있긴 있어도 거의 없고, 보통 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거든요.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보통 매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이 나왔으면 빨리 빠져나오자, 수익 전환 조금만 먹고 빠져나오자,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이런 납폭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시면 뭐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뭐 로봇 관련주가 종종 보이긴 해요. 뭐 하이즈 RM 같은 경우도 없고, 뭐 코스텍시스, 뭐 한라캐스트,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 천 원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죠. 저시총주들이 저점 대비해서 시세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종목들 대부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아니라 잡주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전일 뭐 상한가를 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피, 이노테크, 뭐 삼양, 바이오팜, 노타, 공통점이 다 신규 상장주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적기 때문에 깨끗하단 말이죠. 수급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까지도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수급이 순환하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금일은 뭐 로봇 관련주가 주도를 하는 동시에 품절주들, 그다음 부실주들, 첨단위 뭐 저시총 주들 중에 대부분 뭐 대다수가 부실주니까, 뭐 이런 저시총 부실주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순환하면서 수급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실상 재미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어, 왜냐면 매일매일 수급 흐름이 또 바뀌거든요. 전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갔으면 다음날 뭐 로봇 관련주들이 가고, 뭐 맨날 바뀌어요, 주도주들이 빠르게. 그렇다고 뭐 저시총주들도 같은 종목들이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순환하면서 바닥에서 한 번씩 순환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납폭돼 있는 종목들 매매한다면, 납폭돼 있는 종목들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반응 나올 때까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럼 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기는 종목들 중에서 뭐 오일선을 초반에 먹은 종목들, 뭐 그런 오일 이렇게 좀 납폭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오일선 먹은 종목을 그냥 한번 들이대민다든지, 그러면 다음날 급등 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오일선 먹은 종목들 중에서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섹터들, 뭐 로봇이나 뭐 반도체나 뭐 AI 관련주나 뭐 이런 거 잘 묶어가지고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그 상대적으로 그 관련 섹터들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놔서 묵혀놓는다든지, 약간 그런 전략을 써야지 먹는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기에는
뭐 굉장히 힘듭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증시가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좋은 장세가 오면 한편으로는 안 좋은 장세도 오죠. 계속 좋은 장세가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교차하면서 나오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최근 4년간을 본다면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이번에 뭐 상승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뭐 대형주만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특이한 장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시총주들만 특이하게 끌어올렸단 말이야. 원래대로 면 대형주는 시세가 잘 안 나와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하게 탄력있게 움직이는 형태가 많았지, 중소형 뭐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었다. 나오더라도 뭐 몇몇 종목 나왔지 다 같이 몰아쳐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한 장세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대형주 장세가 항시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신고가 한번 내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신고가 한번 내면 그 뒤부터 5년, 10년 동안 그냥 옆으로 기어요. 음. 그러면서 중소형주 종목들이 그 사이에서 계속 메꾸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장세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대형주 뭐 이제 시총이 조단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쉽게 쉽게 수급이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친 듯이 막 진짜 기본적으로 조단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막 뭐 수십조 원 종목 그 시총이 수십조 단위 종목들도 막 상한가 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장세는 이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쉽게 쉽게 시세를 안 내줄 거예요, 기관 외인들이. 웬만해서 좀 다 털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터는 과정이지 매수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자리에서 2배 가겠습니까? 2배 가려면 10년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만 원 가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기다려야 된다. 옆으로 흰발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민 다음에 뭐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옆으로 길 겁니다 아마. 더 끌어올리기에는 기관회인들도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너무 심하게 올렸잖아요. 시총이 지금 381조 원. 못 올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보다는 중소형주 바닥을 이제 기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보 섹터라 하더라도 이제 대형주가 가는 게 아니라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막 시총이 조단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야. 사면이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수급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같은 섹터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렴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지금 시세가 바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아 보여요. 굳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따라붙는 전략은 그다지 좋지 않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짧게 짧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나는 너무 좀 여유롭게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하게 올라간 지금 그 고시총주들보다는 저렴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을 택하셔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번 볼까요? 이모노시아. 이모노시아는 예상대로 제가 이게 유한양행을 믿어라 그랬죠. 유한양이 미치지 않고서 이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시나 진짜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저점 부근에서 말씀드렸고 저점 대비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온 상황인데 여하튼 그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추가 시세는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약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순환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요즘 그 대세 흐름을 봤을 때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재료가 굉장히 좀 확고하게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정말 그 이평선들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좀 그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이평선들이 다 넘기는 구간부터는 한번 진입해 들이대 보셔도 된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세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응하실 때는 매물벽을 다 넘긴 종목도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유행이거든요. 요즘 신규 상장주를 보시면. 그리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만원대 부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밀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지수적인 시세가 나오죠. 저는 이때 뭐라고 했냐면 14,190원 넘길 거다. 신고가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신고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고 수주장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인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로봇 관련 중에 SPG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온다. 충분히 나오고 46,000원이라고 했나, 제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46,000원 이상은 도달할 거다. 근데 확실히 노보주가 가니까 얘는 추가 시세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SPG 같은 경우도 뭐 후속주의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어요,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제가 잠시 있다 좀 매수할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로봇 관련 T로보틱스 말씀드렸었죠. T로보틱스는 살짝 제가 좀 실망한 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밀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밀린 것 자체가 오버거든요. 상한가 치고 기미꼬리 양봉, 소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음봉장 나왔잖아요. 원래는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와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안 나오고 밀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제차 전고점 부분까지는 날리긴 할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날 일은 없습니다. 주식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우상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1월까지는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세가 들러온 섹터들 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 좀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버원은 이제 해킹, 어쩌면 업비트가 해킹에 휘말렸다, 400원대 해킹을 좀 당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보안주 쪽에 수급 흐름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사이버원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떨군 자국이 없어요.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도 넘기거든요. 스토리를 봤을 때는 계속 박스권에서 계속 저항대를 맞고 윗꼬리를 달잖아요, 보시면. 맞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상승이 나왔을 땐 대량 거래량이야, 매수 수급이야. 밀렸을 때 어때? 거량이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나요?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하시고 그냥 끌고 가셔라. 괜히 고점 잘못 잡다가 괜히 피보지 말고 그냥 바닥에 있으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 근데 계속 길하게 길다가 상방으로 나왔을 때 뭐다?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아예 나 이 정고점 부분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밀리면 뭐다? 추가 매수 하시는 거고. 애초에 오버죠.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제 매도 자국이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거래량 없이 그냥 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무조건 날아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역시나 수급 흐름이 강하게 또 들어왔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밀렸을 땐 거량이 터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흐름 나오다가 뭐다? 전저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깨트린 다음에 이 부분이 저점이어서 바로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매수하시고 좀 시간을 끌어서 좀 끌고 가셔도,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끌고 가시는 줄 알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오버쳤죠. 전 굉장히 좀 오버쳤다고 봐요.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민 다음에 유근래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희한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갭으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갭상승, 그 역대급 대량 거래량으로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추가 시세가 없이, 앞전고점 돌파 흐름 없이 그대로 거래량 없이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난 너무 신기해. 거의 음봉이야. 죄다 음봉이야. 상승 나도 음봉이에요.
의도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애매해 보이잖아. 안 갈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결국은 시간을 흘러서 본다면 앞전 고점 돌파 넘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모양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뭐 진입하셨다면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도 옆으로 좀 기어서 지루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매도는 거의 없다. 매수 수급에 비해서 매도 이제 빠져나온 세력이 이탈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저점이잖아요. 이 부근에서 긴 다음에 뭐다? 상방으로 강해 나올 가능성이 또 크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진시세가 나오잖아요. 진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치면서 순식간에 가버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뭐다? 기다리셔야 된다. 이 종목도 노복 관련주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인 솔루션도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 치고는 수급이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밀리는 형태인데 특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뒤에는 뭐 반등 흐름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는 또 밀어가지고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뭐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조정이 공존하면서 간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6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내일 바로 양봉음 나와서 뭐 잔대 한번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혹시라도 밀어서 전저점 깨트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깨트리고 모양 잡고 상방으로 날릴 수도 있거든요. 뭐처럼? 세비키처럼. 지금 세비캠 패턴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렇게 눌림자리 잡잖아요. 눌림자리에서 저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때요? 이게 저점처럼 보이는데 전저점 깨트린 다음에 어때? 순식간에 끌어올려서 앞전 고점 돌파 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보면 좀 지루하게 민 다음에 지지선 라인 있죠. 61선에서 지지 안 받고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이때부터 저점 대비해가지고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헬라캐스트도 그렇고 사인 솔루션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지지를 받는 흐름보다는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12월 달부터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요즘 패턴이 그래요. 쉽게 시세를 바닥 이제 저점인 흔적을 주질 않습니다. 매수계를 잘 주질 않아요. 옛날 때 같은 경우는 일정 저점이라고 하는 대부분 강하게 반등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도 쉽사리 주질 않습니다. 아예 그냥 확실하게 조정 보인 다음에 개인들이 떨궜다. 충분히 세력이 목표한 만큼 떨궜다. 그럼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거래량 수급이 굉장히 훌륭해요. 매수 수급 굉장히 잘 들어왔고 차트 베이스도 훌륭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오일선 먹고 강하게 잔대목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와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다 이렇게 밀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형태거든요. 21선 재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여기서 추가 시선도 할 말이 없는데 또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오일선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내일 바로 오일선을 살릴 것인지 살리지 못하고 민다면 밀어도 저점이고요. 살려도 저점이에요. 살려도 바로 이제는 조만간 장단봉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살려도 저점, 밀려도 저점이야. 그래서 이 점 잘 인지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군고먼 같은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 M&A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인수가 되는데 한 주당 7,200원 정도의 인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그렇게 될 건데 주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살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12월 달 정도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앞전 고점 돌파로 강하게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무너뜨린 형태. 물론 뭐 더 밀 수 있습니다. 이 앞전 뭐 저점까지 밀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전고점 부분까지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시간 끌어서 보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완만하게 해서 한번 전고점 돌파에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긴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에 시도한다든지 일단 뭐하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한번이 워낙 견고하게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악성 매물을 어쩌면 먹이면서 올라갔는데 웃긴 거는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악성 물량이 다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앞전에 여기에서 이 악성 물량 대부분 다 먹어졌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올렸다라는 거는 대부분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큰 시세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뒤부터 또 밀었다? 한 번 더 확인 사살 하는 거죠. 개인들 물량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없어요.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시청자님들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K3i도 바닥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밋밋해요. 5일선을 좀처럼 먹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오버예요. 이 종목 자체도 굉장히 좀 착하다. 저점이다. 저는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든 아니면 전고점 돌파라든지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거친 다음에는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매수해 놓으시면 손해볼 확률은 적으니까 이미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매수하셨다면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니테크노 마찬가지예요. 제가 눌림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맥점이니까 매수 넣으시고 기다리셔라 말씀드렸죠. 요즘은 참 웃긴 게 순환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도 순환하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유리해요. 괜히 상승 나온 종목 따라붙다가 물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납폭되어 있는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시고 내 종목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한 번에 장대한봉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저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로봇 관련주 매수하고 싶어, 그럼 저는 유로메카 말씀드릴게요. 유로메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러니까 다른 로봇 관련주는 뭐 같은 기한을 쳤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보통 하이제 아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같죠. 저점도 10배 같고, 노보주로 보면 15배 간 종목도 있고 20배 간 종목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배 이상 다 갔으니까. 근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 대비 2배도 못 갔죠. 2배도 못 갔습니다. 18,000원인데 2배는 36,000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형성된 저점 봤을 때도 대략 39,000에서 40,000원대까지는 가야지 정상인 2배라고 한다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 나온 노봇주들, 시세가 들 나온 노봇주 내에서 수급이 들어온 게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유로메카 같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메카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약간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지만 난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한번 먹고 싶어,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나마 하이잼 RLM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하이잼 RLM 같은 경우는 신고가 장대한봉을 내세운 다음에 그 뒤에 추가 시세 없이 음봉을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정말 까딱하면 강하게 장대한봉 나면서 7만원대도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죠. 저점 대비. 다만 흰바하는 기간이 좀 길었다. 이렇게 흰바하는 기간이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길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전고점 돌파 흐름 한번 나왔고, 현재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형태잖아요. 어쩌면 성공해서 21선까지 먹어버리는 상황에서 바로 밀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음봉 모양 잡고 다음날에 추가 시세 나오면서 갭까지 이 갭을 메꾸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더 좋게 나온다면 7만원대 넘기면서 8만원대까지 간다든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내가 단발성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본다고 하신다면 하이젠 RLM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또 봤는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저는 대하제약을 좀 괜찮게 보거든요. 대하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경구용 항암제 리포 락세렉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 임상이 아니라 향후 중국 국가 의료보험 편입 가능성이 함께 엮인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쩌면 항암제가 의료보험에 편입이 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매출 규모가 몇 배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제약주, 중국에 진출한 제약주를 보면 임상, 허가, 보험 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3단계 구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하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내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어째 보면은
리플 악셀 같은 경우 마시는 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항암제하고는 차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반응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트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그냥 상승 내보내줄게라는 뜻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시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트가 너무 좋아서 일단 가져온 게 커가지고. 추세 상단을 금일 넘겼어요. 넘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상한가만 만들어 놓고 대형관에 실려 놓고 추가 시세 없이 이 양봉 아래에서 이제 안에서 가두리가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결국은 넘기죠. 넘기고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 부분도 충분히 갈 수, 정고점까지는 바로 못 간다 하더라도 2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매일 만약에 상한가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22,000원대 찍는 거죠. 상한가 부분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진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너무 잘 보이는 게 양봉 흐름 연속으로 두 번 연속 양봉 흐름이 좀 부담스러운지 상승의 음봉을 만들어냈죠. 뭐 하락 조정 음봉 만들긴 뭐하니까 추세 상단선을 넘기는 상승의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연속 양봉의 음봉 모양 가두리 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장대 한봉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약정 고점도 봐 넘기는 흐름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대목 나오고 추가 시세 없이 그냥 안에서 거의 두 달간 그냥 기었단 말이야. 기고 다시 상단 추세선 지금 넘긴 상황에서 이제 앞정 전고점까지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일단 굉장히 좀 좋아요. 내용들도 좋고 차트 베이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착하죠. 장대 한봉도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좀 잘 살아 있고 주봉도 보세요. 월봉도 보시고 월봉도 지금 매물벽 넘기는 흐름이죠. 이게 예전 같았으면 장대 한봉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 미는 건 당연하다 싶지만 이번에는 이제 내일이면 11월이 마무리가 되죠. 내일이면.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이 그 1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12월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일 갈 수도 있어요. 11월 마지막 날이니까 11월 내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요즘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최고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중일 갈등 관련주는 매수를 추천을 안 했어요. 사실 짧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급 확률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한성기업, 수산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성기업이 대장주죠. 그러니까 동원수산 같은 경우 다 죽었단 말이야. CJ시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밑에까지 밀렸죠. 근데 한성기업은 좀 다르다. 밀렸어도 뭐다? 일단은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 라인 아래도 거래 없이 이렇게 좀 미는 형태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뭐 살짝 민담해 갈 수도 있고 갭으로 뛰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대장주격인 애들은 쉽게 못 죽여요. 내용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한 방씩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단 수산업종은 한성기업이고 여행주들도 난리죠. 일본 여행 취소하고 국내로 온다는 내용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행주 중에서 노랑풍선이 대장주예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300일선까지 밀렸네요. 이렇게 대장 거래량으로 강하게 매수급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는 거래량 밋밋한 상태에서 그냥 밀어버렸죠. 근데 300일선까지 거의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강하게 밀려도 이제 300일선 부분이에요. 강하게 민다 하더라도 300일선 부분까지 찍고 그런 다음에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단봉 나온다. 이거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말하는 게 아니면 단기 반등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 반등으로 크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린 겁니다. 300일선이 5,200원이니까 100원 정도 빠지면 1.8% 정도 빠지는 거네요. 만약에 정말 빠진다면 안 빠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지면 한 1.8% 정도 빠지는 건데 300일선이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으로 나오면 이 종목은 꽤 세게 민 거잖아요. 이렇게 모양 나오고 추가 시도 없이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부 300일선 지지받고 모양 만들면 제가 볼 때 못해도 15% 이상은 날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 장관점으로 좀 봤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한성기업 아니면 노란풍선 둘 중에 하나가 좀 강하게 날아갈 것 같고 아니면 두 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모양상으로는 부담은 없는 자리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많이 밀려도 마이너스 한 2% 정도? 지금 자리부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한성기업도 그렇고 노랑풍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않은 이유가 11월은 좀 막장인 게 더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전주들 가고 막 집회주들 가고 뭐 부실주, 뭐 품절주 품절 그러니까 약간 부실한 종목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집회주들도 다 좀 부실한 집회주들, 뭐 천단위 종목들, 뭐 동전주들, 그 다음에 그냥 품절주들, 이런 종목들이 가고 아니면 또 너무 높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도 막 주도 섹터들 주들 중에서 너무 막 저점 대비 5배 이상 간 종목이 막 그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따라붙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에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 적당 가격에서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 좀 지루하더라도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더라도 일시적인 손실은 보실 수는 있어요. 주식은 항상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실 보기 싫다면 정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시세가 당 실시간으로 나올 때 따라 붙는 게 맞죠. 물론 그런 종목들이 무너지면 리스크는 그만큼 큽니다. 말도 안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매매 전략을 좀 비추하는 거고 천천히 좀 하셔라. 신중하게 좀 하시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